세 번째 시간입니다. 법률 행위로 넘어가셨습니다. 어려운데 지나갔습니다. 자, 권리 변동 끝났지요? 예. 두 가지 했어요. 권리 변동의 모습에 원시 취득하고요, 승계 취득 두 개 했고요.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은 저절로 일어나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뭐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죠? 법률 요건.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는 것들이 뭐였어요? 법률 사실이었어요. 그 법률 사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용태냐 사건이냐. 끝. 거기까지만. 네. 다음 법률의 행위 16페이지 보실 차례입니다. 법률의 행위. 적으면 한 문제, 많으면 세 문제 출제가 됩니다.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민총 중에서, 민법 총칙 중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여기에요.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를 잘 정리하시면 엄청 도움이 되어요. 5페이지 보면 법률 행위 체계도 나와 있죠. 예, 그 체계도를 따라가시면 좋습니다. 법률 행위의 체계도 볼게요. 체계도. 첫째는 법률 행위의 뭐부터요? 개념이 첫 번째입니다. 개념. 두 번째는 법률 행위의 요건입니다. 요건 문제. 거기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을 다루어요. 세 번째는 법률 행위의 종류죠. 종류. 종류 한 10개 됩니다. 10개. 그 다음 네 번째가 법률 행위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서 내용이 끝도 없이 길어져요. 여기서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까다로워요. 목적. 거기 103조, 104조, 이중매매 막 나와요. 이제.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법률 행위의 해석 문제. 이렇게 5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5덩어리로. 자, 여기에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민법은 체계를요. 이 체계를 잘 세우는 게 선결 작업이에요. 이게 되면, 이 작업이 되면 여기다 세부적인 거를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체계를 잡는 게 첫 번째 작업이라는 거. 책상머리엔 이걸 써놔야 돼. 이거를요. 이거 써놓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이걸 자꾸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외워지셔야 돼. 이게 법률 행위 하려고 그래. 법률 행위 공부하려고 그래. 그러면 몇 가지로요? 5가지로 쫙 내가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아, 이거는 종류 문제야. 이거는 법률 행위의 목적 문제야. 이거는 법률 행위의 해석 문제. 이걸 딱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도, 이 목차 있죠? 목차를 먼저 책상머리에 써놓고 자꾸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꾸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건데 노트를 3권을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권을요. 1, 2월 달에 한 권 만들고요. 다시 3월 달에 또 들어가죠. 다시요. 다시 처음부터 또 들어가거든요. 3, 4월에 또 한 권. 왜요? 이때하고 내용이요.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노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노트 다시 또 만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진짜는 언제요? 5개월 되면 이제 정말 어려운 것들 이제 막 해요. 이쪽 거 종합해가지고 비교도 하고. 다시 한 권. 그래 몇 권이요? 3권. 노트 3권이 딱 떨어지셔야 돼요. 그럼 적어도 내가 몇 번을요? 3번 정도는 중요한 주제, 중요한 테마는 쓰고 있다는 거죠. 쓰고 정리 안 되는 거죠. 그거하고 눈으로 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눈으로 본 거는 5월달 되면 다 까먹습니다. 이거 아까 용태하고 사건 한 거 있죠? 안 쓰면 다 까먹습니다. 기억나지도 않아요. 쓰셔야 됩니다. 3번을 쓰고 그죠? 예, 이걸 자꾸 해주셔야 내 거로 되어요. 그 작업이 이제 여러분한테 남아 있습니다. 이해는 되죠? 이해는 돼요. 내 거로 만드는 과정, 머릿속으로 암기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할 숙제입니다. 숙제. 자, 먼저 법률 행위의 개념. 조금 전에 우리가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그죠?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 법률 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 요건을 말한다. 그죠? 그럼 2줄 그시면 돼요. 어디에다 2줄 그어요? 의사표시, 밑줄 그세요. 2줄 그시면 돼요. 의사표시의 밑줄.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의 밑줄이요. 근데 이걸 시험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이거 낼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도 거기다 쓸 거는 요거 하나만 쓰시면 돼요. 여백 있죠? 옆에요. 법률행위라고 된 옆에 여백에다 요거 하나 그리시고 쓰시면 돼요. 내가 아파트를 매매를 했어. 매매 계약을 했어. 법률행위 한 거예요? 예, 매매 계약한 거. 뭐 한 거? 매매 계약했다. 그게 법률행위 한 거예요. 매매하기로 예약을 했어요. 매매하기로 뭐를 했어요? 예약했어. 이게 법률행위 한 거예요. 예약. 예약을 했다고 내가. 콘도 쓰기로 예약했어. 법률행위 한 거죠? 증여 계약을 했어요. 무슨 계약? 증여. 돈 받고요. 무상으로. 무상으로 주는 거죠? 교환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뭐 하기로요? 교환 계약. 그것도 다 뭐예요 이게? 법률. 이걸 다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 다음 이번에는 내가 집을 전세권 설정했어요. 뭐 했어요? 전세권 설정. 법률행위 한 거죠?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번에는 뭐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죠? 법률행위 한 거예요. 이번에는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뭐 했어요? 취소했어요. 계약 취소. 그럼 의사표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취소하는 거. 중국집에 아까 주문했다가 뭐 했어요? 주문했다가 취소했죠? 법률행위 한 거예요. 이번에는 계약을 뭐 했어요? 해제했어요. 그것도 뭐 한 거예요? 이걸 총칭해서 불러요. 총칭해서 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 끝.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됐죠? 이걸 몽땅 불러서 몽땅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 특징은요. 특징은 이 속에다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있어요? 의사표시가 이 안에 필수적으로 녹아 있다는 거죠. 계약을 하려면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취소할 때도 그래 의사표시가 필수다. 끝.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백날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여기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죠? 소용없어 그거. 소용없어요. 전혀 소용없어요. 그죠? 그거 사전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거 법률행위가 뭐냐고 시험에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강사한테 필요한 거예요. 강사한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법률행위야. 이게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 계약하고 뭐? 단독행위. 계약하고 단독행위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끝. 이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 왜 나왔을까요? 계약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 의사표시 하는 거죠? 예, 안 봐도 돼요. 나중에 보면 돼요. 나 꼭 봐야 되겠어. 그럼 집에 가서 보세요. 예,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중요한 거는 2번 법률행위 이제 요건입니다. 요건. 요건.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가 훨씬 낫습니다. 옆에 보세요. 프린트 보세요. 자, 법률행위 개념 거기 프린트 있는 거 볼게요. 정리되어 있죠? 개념. 당사자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총칭해서 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라고 부르죠? 3번 보세요. 쌍괄호 3번. 법률행위는 당사자 뭐대로?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의사와 관계없이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준법률행위하고 구별이 된다. 여기에 별표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반대말은 뭐예요? 준법률행위예요. 이거 깨쳐야 돼. 이거. 거기다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정리. 됐죠? 요걸로 정리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묶어서 법률 요건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모르면 에이 몰라. 그냥 법률행위만 하면 돼. 법률행위는 내 뭐대로 내 의사대로 권리가 생겨. 내 의사대로. 준법률행위는 내 의사하고 관계가 없이 뭐대로? 법대로 권리가 생겨. 둘 다 뭐가 생겨요? 법률 효과가 생기죠? 법률 효과가 생겨. 법률 효과가. 그 법률 효과가 뭐대로 생기면 내 의사대로 생기면 그거는 법률 행위라고 부르고, 의사가 아니라 뭐대로? 법대로 생기면
됐습니다. 정리됐죠? 깔끔 마무리. 두 번째,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요건. 롯데 왕회장님이요. 롯데 왕회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식하고 재산을 줘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내연녀에게 줘야 되겠다. 그죠? 내연녀에게 줘야 되겠다. 배우자가 둘이던데요. 그죠? 둘이에요. 본처가 있고 요 쉬운 넷이던데요. 지금 보니까 젊으시던데. 두 분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한 명 살아있는 거예요? 둘 다 살아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부럽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몇 명이에요? 둘이에요? 우리나라가 두 사람 거느리고 살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한 사람이죠? 한 명은요? 사실혼 배우자죠. 사실혼 배우자. 그죠? 자 볼까요? 이분이 이 여자한테 주식이나 땅을 증여하려고 그래요. 증여. 법률의 행위 아니에요? 법률의 행위죠? 예, 이 증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성립 요건하고 뭐하고? 효력 요건. 성립 요건이라는 거는 체결이요. 계약이 체결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체결되기 위한 요건을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은요. 유효 요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요건? 거기다 써주세요. 무슨 요건? 유효 요건이라고. 그래야 쏙 들어와. 효력 발생 요건을 뭐라고 불러요? 유효 요건이라고 써준다. 그래야 팍 꽂힌다 머릿속에. 꽂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일반 효력 발생 요건 프린트에 있죠? 효력 발생 요건을 뭐라고 불러요? 유효 요건이라고 해요. 유효 요건. 그럼 증여가 이루어지려면 누가 있어야 돼? 증여가 이루어지려면 당사자 있어야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은 증여자. 받는 사람은 수중자. 두 사람 있어야죠. 두 사람. 목적은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만나서 매매요, 증여요? 주식이나 땅을 증여하는 거다. 증여. 세 번째는 증여는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의사표시가. 그래서 세 가지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법률의 행위에 뭐라고 그래요? 성립요건이라고 그래요. 끝. 따라서 법률의 행위 성립하려면 몇 가지 갖춰야 돼요? 세 가지죠.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유효하려면 이게 뭐 하려면? 유효하려면 여기다가 이 당사자가 능력이 있냐 이거죠. 뭐가 있냐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거죠. 그죠? 증여를 했는데 이 아버님이 오락가락해. 그죠?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달라. 그럼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바로 증여할 때 그때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 따져요. 두 번째는요. 뭘 주겠다는 거예요? 뭐를? 바로 주식이면 주식, 집이면 집.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특정해야 돼요. 뭐 해야 돼 그걸? 특정을 해야 돼. 특정. 확정이라고 그래요. 특정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해요? 확정해야 돼. 확정. 뭘 주겠다고요? 주식이면 주식, 집이면 집.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있냐. 세 번째는 적법하냐 이게죠. 적법성. 적법하냐 안 하냐. 주기로 한 것이. 네 번째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거죠. 요거를 갖추면 네 가지를 갖추면 뭐가 돼요? 갖추면 유효가 돼요. 다 갖추면 뭐가 돼요? 네 가지를 갖추면 네 가지 다죠? 다 갖추면 유효예요. 유효. 못 갖추면 무효가 돼요. 무효가. 아 그래 이걸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별 3개짜리 합니다. 여기 법률에 의해 유효요건, 유효요건. 법률에 의해 무슨 요건? 유효요건. 효력발생요건이죠? 효력발생요건. 그죠? 그 목적이 확정되고, 첫 번째는 확정되고, 두 번째는 가능성이 있냐, 세 번째는 적법하냐, 네 번째는 그 네 가지를 갖추면 뭐가 되고, 못 갖추면 무효다. 준다고 그랬는데 뭘 준다는 거예요? 뭘 준다고 얘기를 안 했어? 주기만 준다는 거죠? 준다고 그랬는데 뭘 준다고 그래 안 했어요? 대상을 정하지 않았어. 그럼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야? 그럼 무효야, 그거. 준다고 그럴 때는 물어봐야죠. 뭐라고요? 뭘 줄 건데, 뭐, 그죠? 그거 물어봐야죠. 그죠? 그걸 정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확정. 두 번째는 주기로 한 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별장 준다고 그랬어요. 별장. 그죠? 이분 별장이 너무나 많은데 어디 별장? 부산에 있는 거. 해운대에 있는 별장. 그죠? 그 별장을 준다고. 그죠? 가능하죠? 별장 주는 건 불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예, 타당해야죠. 그래야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에 이게 유효가 되려면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뭐가 없어야 됩니다? 하자가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그래야 유효가 됩니다. 하자가 없을 것. 그래, 이 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하고 또 하나는 무슨 요건? 유효 요건. 그죠? 이걸 나중에 유효 무효에서 또 만나요. 여기서 또 해야 되거든요. 저 판, 이 구조 있죠? 이거 갖다 여기다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성립 요건하고 뭐 하고요? 예, 이 효력 요건에 특히 방점을 찍으셔서 여기 목적, 법률의 행위 목적이 유효하려면 몇 가지 갖춰야 됩니다? 4가지. 자, 이제 틀이 잡혔어요. 자, 책 보시겠습니다. 프린트 볼게요. 프린트는 구조를 이렇게 박스로 정리해놔가지고 보기 쉽게 돼 있어요. 그죠? 박스로 보십니다. 프린트. 자, 효력 요건은 다시 2개로 나눠져요. 일반 효력 요건입니다. 일반 효력 요건의 일반.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있죠? 특별 효력 발생 요건에 20회하고 24회 기출이라고 돼 있죠? 1번 조건부 법률에 의해서 뭐 성취요? 조건의 성취. 조건의 성취에다가 별표. 거기다 써볼까요? 조건부 법률의 의미입니다. 조건부 법률의 의미. 써보겠습니다. 전 엊그저께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은퇴하면 뭐하면? 은퇴입니다. 은퇴하면 교회가 목사님한테 위로금 주죠? 위로금하고 퇴직금. 신문에 나왔습니다. 29억입니다. 예, 이 정도 많은지 몰랐어요, 저도. 서울에 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세요? 뭐 하면? 퇴직금 준다. 퇴직금하고 위로금하고. 퇴직금하고 위로금을 준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럼 퇴직금하고 위로금 주는 게 법률의 행위죠? 법률의 행위죠? 근데 그냥 줘야 조건부예요? 은퇴를 해야 주는 거죠. 은퇴를 해야. 그럼 이 돈 준다는 것이 효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은퇴를 해야 되는 거죠? 은퇴를 한다라는 말은 조건이 어떻게 돼야죠?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이 뭐하면? 성취돼야 어떻게 돼요? 성취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성취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조건의 성취는 무슨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무슨 요건? 발생 요건이다. 이게 시험 2번 나왔어요. 조건의 성취는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 다른 말로 유효 요건, 유효 요건이다. 두 번째 놀란 거는요. 이분이 30억 받기로 한 거거든요. 29억 얼마예요? 그거를
다시 다 돌려줬어요. 그 30억을 다시 이 목사님이 누구한테 줬냐면 교인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10억 써라. 10억 다시.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이 목사님 통해서 나간 목사님이 한 300명이 된대요. 이분이 키워낸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 중에 어려우신 목사님한테 10억. 예, 장학금으로 이렇게 다시 30억을 다 내놨어요. 예, 세 번째 더 아름다운 거는 이분이 이제 그 원로 목사시니까 목사 교회 다시 물려주시잖아요. 자기 아들은 빼고요. 후보자 논할 때 자기 아들은 빼라. 예, 이 세 가지를 저 교회 측하고 정했습니다. 근사하지 않으세요? 예, 이 조건부 계약, 조건부 법률행위일 때는 효력 발생이 저절로 되어 조건이 이루어져야죠. 이게 요건입니다. 조건 성취. 그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구역이죠? 땅이 어디에 박혀 있는 거예요? 땅이.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럼 허가를 얻어야 유효가 되죠? 허가는 무슨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허가를 얻어야, 허가를 득해야 유효가 될 거니까. 두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허가를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허가를 못 얻으면? 유효요, 무효요? 무효. 허가 얻으면 유효. 못 얻으면 무효. 그래서 법률행위의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립 요건하고 뭘로? 효력 요건으로.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의 종류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종류. 요건 지나서 종류. 이 책에다 밑줄 그어야 되는데 책에 밑줄 긋게요. 18페이지. 18페이지. 효력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유효 요건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당사자 목적 나오죠. 목적 2번에 별 3개. 목적이 유효하려면 몇 가지 갖춰야 돼요? 4가지. 먼저 확정의 1번. 2번은요. 실현, 가능이죠. 가능성. 거기에 2번. 가능성이라고 써주세요. 가능성. 1번은 확정. 1번은 확정성. 확정했냐 이거죠. 뭘 주냐고, 뭘 줄 거냐고. 2번은 실현, 가능성이라고 써주시고요. 3번은 적법성이요. 적법성 3번. 4번은요. 사회적 타당성 4가지죠. 4가지를 갖춰야 뭐가 되어요? 유효가 되어요. 다음 특별효력 요건 있죠? 특별효력 요건에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보면 가령 나오죠. 가령 대리행위에서 뭐가 존재해야 돼요? 대리권 존재해야 유효가 되죠? 대리권 없으면 무효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조건의 성취. 거기 별표 17의 기출 20회 기출. 됐나요? 빠졌죠? 하나 빠졌죠? 뭐가 빠져 있어요?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구역에서 뭘 얻는 거? 토지거래 뭘 얻은 거? 허가. 그게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다. 유효 요건이다. 유효 요건. 토지거래 허가. 그냥 쓰세요. 토지거래 허가. 됐지요? 그럼 요거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성립 요건을 갖춘 거하고 못 갖춘 거하고 이렇게 구별해요. 성립 요건을 갖추려면 몇 가지 있어야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으면 성립 요건 갖춘 거죠? 하나가 없으면 뭐예요? 성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걸 뭐라고 그래요? 불성립이라고 그래요. 불성립. 그게 4번이에요. 4번.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불성립. 옆에다 불성립. 그럼 계약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지. 안 이루어진 거지. 됐습니다. 다음 우측에 법률행위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종류.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보시면 법률행위 종류를 5개로 잘라놨어요. 5개죠? 5개당 1개당 2개씩이니까 몇 개요?
10개입니다. 10개. 법률행위 종류가 10개로 나눠져요. 그죠? 10개죠? 자, 그 중에서 시험 잘 나오는 거 체킹. 단독행위. 단독행위에 별 하나. 두 번째,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 나오죠? 별 3개. 나머지는 참고로 보면 돼요. 두 가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면 단독행위 보도록 합니다. 프린트 보시면 돼요. 그죠? 프린트 정리되어 있어요. 보기 쉽게. 단독행위는 둘이 하는 거예요? 일방이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죠. 나 혼자. 나 혼자 하는 게 단독행위. 쌍방이 하면 계약. 쌍방이 하면 계약. 혼자서 하면 단독행위. 그죠? 자, 그럼 단독행위는 보세요. 행위자 1인이 몇 개 의사표시로? 1개 의사표시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단독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나 혼자. 그죠? 자, 거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둘로 나눠져요. 이거 구별하라고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거 구별하라고. 자, 상대방 없는 거 먼저 보아요. 없는 거. 재단법인 설립하는 거. 뭐 설립하는 거? 재단법인 설립하는 거. 내가 재단법인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줄기세포 재단 만들려고 그래. 그럼 뭐를 해야 돼, 내가? 재산을 내놔야죠. 법인을 운영할 재산을 내놔야죠. 그거는 나 혼자 하는 거, 나 혼자서. 그죠? 그래서 재단법인을 뭐 하는 거? 설립하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거, 나 혼자서. 그 다음 옆에 소유권 포기. 시험은 이게 나와요. 소유권 포기.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포기. 그거는 상대방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 나 혼자 아무도 없이 하는 거. 나 홀로. 거기다 써요. 나 홀로 옆에다 쓸쓸하게. 왜요? 나 홀로 아무도 없는 데도 해는 거예요. 왜요? 애인이 사준 반지를 지금 저기 무슨 저 바다 있죠? 거기 자살 많이 하는 데 있죠? 태종대 있죠? 거기다 버렸어요. 그죠? 내가 죽으려고 그랬더니 어렵고 그래서 뭐만 버렸어요? 반지만 버렸죠? 나 홀로 쓸쓸하게.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포기가 그거예요.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예. 그럼 1번에 상대방 있는 거죠? 이건 많아요. 이거 10개도 넘어. 어느 강사님 이거 외우라고 머리 글자 따는 분 계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진짜. 그러면 민법 난리나, 그러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느끼면 돼, 느끼면. 자, 보세요. 계약 뭐 하는 거? 취소하죠? 계약했다가 뭐 했어요? 취소하는 거죠. 그럼 A하고 B하고 계약을 했다가 얘가 사기였다. 얘가 사기쳤다 그러면 사기 당했으니까 얘가 뭐 하면 돼? 이 계약한 거. 취소하죠? 그럼 상대방 있어, 없어? 얘한테 하는 거죠. 상대방 있죠. 취소만 그래요? 해제도 그래요? 해제하고 해지가 똑같죠? 해지 둘 다 상대방 있어요. 그죠? 차이는 해제는 소급하는 거죠. 소급해서 계약이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 써볼게요. 소급하고 장래요 차이는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내가 해제를 하면, 해제 통지를 하면 계약은 오늘부터예요? 맨 처음부터? 맨 처음 계약일이죠. 계약한 날로 그때로 가가지고 계약이 엎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급표. 오늘 내가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면, 그죠? 계약일로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서 계약이 깨지는 거를 해제. 소급표.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깨지면 해지라고 그래. 해지. 오늘부터 어디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소급하느냐 장래효냐 이 문제죠. 취소는 그럼 어디 들어가? 취소도 소급표예요. 똑같아요. 취소도 해제랑 똑같이 무슨요? 소급표가 생겨요. 맨 처음으로 계약일로 되돌아가서 계약이 엎어지는 거예요. 없는 걸로 되는 거.
해지만 무슨요? 이게 가끔 나오는 거래요. 가끔. 이거는요 수도 없어요. 이거 많이 나왔고 이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동의라고 돼 있죠? 동의 위에다 써주세요. 임대인 동의요. 임대인의. 우리가 임차권을 딴 사람한테 넘길 때 권리금 받죠? 그거 임차권 넘기면 그냥 넘겨요? 주인 동의 받아요? 동의 받아야죠? 그 동의가 바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예요. 그 다음 철회. 짜장면 주문했다가 철회하죠? 철회. 그 다음 추인 동그라미 추인. 추인이 뭡니까? 추후에 인정하는 거. 추후에 인정. 추후 뭐 하는 거? 인정하는 걸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채무 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돈 꿔준 채권자가 빌려간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갚지 말라고. 갚으라고요? 갚지 말라고. 채무 면제죠? 단독의 행위다.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채권자 단독. 채권자 단독으로. (23회) 시험에 나왔어요. 뭐라고요? 해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행위다. 해제는 상대방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거 시험 나왔어요. 틀린 거 찾아내라고. 날로 먹는 거죠? 날로 먹는 거, 날로 먹는 거. 거기다 쓰세요.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의 행위다.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있는 거다. 그게 23회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독의 행위는 끝났죠? 혼자 하는 게 단독의 행위죠? 단독의 행위는 혼자서. 쌍방의 행위는 혼자예요? 둘이서 하는 거예요? 계약이죠. 계약이 바로 둘이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하는 거냐? 쌍방이 하는 거냐? 계약. 대표적으로 매매가 거기 들어가죠? 매매는 계약. 둘이 합니다. 그죠? 청약과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 자, 문제는 2번입니다. 밑에 2번. 합의해제의 별 3개.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혼자서요? 둘이서요? 자, 볼까요? 거기 밑에 여백에다 써볼게요. 해제는요, 법정해제가 있습니다. 법정해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합의해제가 있어요. 이거 지금 구별하라고 시험에 낸 거예요. 하나는 무슨 해제? 법정해제. 두 번째는 뒤에 해제는 다 들어가죠? 해제는 다 들어가는데 앞에가 달라요. 이거는요, 이거는 일방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누가 있으면? 한쪽이 뭐하면? 채무를 약속대로 이행 안 하면,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불이행하면 이게 원인이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계약이요, 단독의 행위요? 단독이에요. 이건 단독으로 하는 거야. 단독의 행위야, 단독의 행위.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됐을 때. 단독으로 하는 거야, 단독으로. 그냥 해제한다고 통지하면 되는 거죠? 그죠? 해제한다고 내용 증명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채무불이행 됐을 때. 계약 불이행하면. 흔한 말로 잔금 안 주면, 매매 계약했는데 뭘 안 줘요? 잔금 날짜를 지났는데도 못 주죠. 그럼 계약 불이행이죠. 그때 하는 거는 계약 해제죠, 해제. 합의 해제는요, 저희는 작년에 아파트를 살까 땅을 살까 집사람하고 둘이 의견 충돌을 했어요. 작년에 수도권 아파트 값이요 오를 때였거든요. 사요 마요. 근데 다들 알았어요. 거의 정점이라고. 알았죠? 그죠? 거의 정점이거나 바로 밑에였어요. 그래도 집사람은 사자고 그러더라고요. 사자. 제 생각은, 야, 우리가 그거 말고도 집이 3개나 더 있는데 뭘 또 사냐고. 세금만 나오지. 아, 참고로 다 빚이에요. 아, 우리 살 필요 없다. 집사람은 사자는 거죠. 제가 굳이 지금 사봤자 값이 조금 더 올랐거나 아니면 바로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의견 충돌을 하다가
집사람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파워게임이거든요. 파워게임. 예. 제가 야 지금 경기가 이렇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바로 가서 계약했어요. 땅으로. 왜? 자기도 이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으로 샀어. 땅을 640평을 계약을 했어요. 하고 나서 중도금까지 다 치렀어요. 치렀더니 땅 주인이 연락 왔어요. 뭐라고요? 다시 가격이 올랐어요. 예, 5억 이상 올랐어요. 그 주인이 안 판다고 할 수 있어요. 중도금까지 넣었다니까 저희가. 중도금 넣었죠? 그럼 방법 없죠? 그 주인이 연락 왔어요. 뭐라고요? 다시 이거 없는 걸로 합시다. 없는 걸로. 자기가 2억 줄 테니까. 2억 줄 테니까 계약 뭐라고요? 없는 걸로 합시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게 뭐 한 거예요? 합의 해제하자고 뭐 한 거예요? 청약을 한 거예요. 청약을. 전주인이. 그죠? 얼마 줄 테니까 끝내자고요. 없는 걸로 하자고. 2억 줄 테니까 없는 걸로 하자고. 저희는요 이미 설계도까지 떴는데, 건물 지려고 설계도까지 떴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노했죠. 그럼 합의 해제가 되어요? 안 되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지. 노하면. 그죠?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또 왔어요. 그러면 3억에는 안 될까요? 그죠? 이게 또 뭐 한 거야? 합의 해제. 청약을 또 한 거야. 청약을. 그거를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승낙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합의 해제가 된 거죠. 따라서 이 합의 해제는 단독의 후예요? 계약이에요? 계약입니다. 이거는 계약. 완전 달라. 그럼 얼마 주고 엎어지는 거예요? 얼마 주고? 둘이 뭐 한 대로? 합의한 대로 계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합의 해제예요. 법정 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이 뭐 한 대로? 법이 뭐 한 대로? 정한 대로 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둘이 뭐 한 대로? 합의한 대로 계약이 없어지는 게 합의 해제예요. 그래서 해제, 법정 해제는 계약이 아니라 뭐에 들어가고요? 단독 행위이고 합의 해제는 계약입니다. 합의 해제는 계약. 그죠? 이때 저희가 만약에 이거 승낙을 할 때 저희가 조건을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넣을 수 있어요. 그죠? 6억 주면 없는 걸로 할게. 그럼 거기다 뭘 걸 수 있어요? 승낙할 때. 조건을 넣을 수 있다. 이건 조건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해제에다는? 합의 해제에는 조건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왜? 쌍방 합의로 하는 거니까 합의로. 그죠? 근데 여기는 법정 해제는 쌍방 합의로 하는 거예요? 일방이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끝내는 거죠? 그럼 여기다는 뭘 하는 거? 조건을 넣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점에서 달라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여요? 못 붙여요? 못 붙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계약에는 조건을 넣어요? 못 넣어요? 넣을 수 있다. 혼인할 때도 조건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그죠? 아침마다 뽀뽀 3번. 그죠? 조건이잖아요. 조건 넣을 수 있어요. 왜요? 계약이거든, 혼인이. 그죠? 예.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으로 오세요. 책으로 오셔가지고, 자, 볼까요? 20페이지. 단독의 위에 종류 나오죠? 종류 1번, 2번 나와요. 1번은 뭐예요? 동그라미 1번은? 상대방이 있는 거. 2번은 상대방 없는 거. 그죠? 상대방 있는 거에다가 취소, 추인 나오죠? 취소, 그 다음에 추인, 철해, 해제, 해지. 다 뭐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계 동그라미. 상계가 뭐야? 퉁치는 거.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예요. 면제는 뭐예요? 면제는? 채무 면제 쓰세요. 채무. 면제 위에다 써주십시오. 뭐라고 써주셔요? 채무 면제. 이것도 단독행위. 됐나요? 됐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아까 보셨죠? 소유권 포기하고 뭐하고요?
재단 범위 설립행. 이거는 상대방 없는 겁니다. 그죠? 유언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근데 모의고사는 누군가 계속 내. 그죠? 어느 선생님인가는. 시험에는요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됐습니다. 다음 계약. 혼자서요 둘이서 하는 거예요? 쓰셔요. 뭐가 계약이에요?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계약입니다. 법정해제는 단독 행위입니다. 구별되시죠? 합의해지는요. 합의해지. 네. 합의해지는 뭐예요? 계약이에요, 단독 행위? 남편이 지난 연말에 12월 말일 날 저녁에 들어오더니 술이 이만큼 먹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다음 날도 말을 안 해요. 지금 신정 지났지요?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해? 그랬더니요. 그래도 말을 안 해요. 그때 이제 무거워지죠, 분위기. 예. 월요일 지났는데도 출근을 안 해. 자기야 왜 안 나가? 그랬더니요. 사표 냈어. 사표 낸 게 그게 뭐냐면 합의해지의 청약이에요. 뭐 제출한 거? 사표를 제출했죠? 뭐 해달라고요? 관두겠다고 청약한 거예요. 관두겠다고. 오케이요? 그거를 A가 낸 거예요. 내 남편이. 그래서 사장님께서 사표를 뭐 하면? 합의해지에 뭐를 하면? 승낙을 하면 사표를 뭐 한 거예요? 수리한 거죠.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합의해지가 된 거예요. 이게 합의해지. 가슴 아픈 합의해지가. 혼자서요, 둘이서. 따라서 이것도 계약입니다. 그죠? 계약입니다. 계약. 따라서 합의해제도 뭐고요? 계약이고 합의해지도 두 사람이 하는 계약. 그랬더니 사장님이 쫓아오는 이 남편한테 쫓아와가지고 줬다는 거죠. 우리 회사를 위해서 혁혁한 공로를 했다고. 그죠? 기념패 하나 줬다는 거지. 그죠?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퇴직금 주고 뭐 주고. 합의해집니다. 그죠? 혼자서요, 쌍방이. 조건 넣어요, 못 넣어요? 조건 넣을 수 있죠. 계약이니까. 회사가 좋아지면 3년 뒤에 복직시켜줄게. 조건 돼, 안 돼? 돼요. 회사가 뭐 해주면? 좋아지면. 조건 되잖아요. 조건. 왜? 계약이니까요. 됐습니다. 다음 합동행위요. 합동행위는 혼자서요, 여럿이요. 여러 명이 하는 게 바로 합동행위예요. 예를 보세요. 사단법인 설립하는 거. 뭐 설립하는 거? 사단법인. 옆에 주식회사 설립이야. 주식회사 설립이 바로 합동행위예요. 혼자서요, 여러 명이요. 여러 명이 하는 거죠. 이게 합동행위. 시험에는요, 안 나와요. 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예, 그래 나올 거는 단독행위하고 계약만 나와요. 단독으로 하는 거냐, 쌍방이 하냐. 됐죠? 예, 다음 프린트물. 채권행위하고 뭐 나와요? 처분행위 나오죠?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아주 중요합니다. 별 3개 합니다. 별 3개. 쉬운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3,000을 꿨다. 돈 좀 꿔주세요. 돈 좀 꿔주세요 그랬더니 안 꿔주네. 그죠? 안 꿔준다는 말은 나를 못 믿으니까죠. 사장님 돈 좀 꿔주세요. 사장님이 오케이 했어요. 3천만 원 꿔주신다는 거예요. 오케이요? 물어봐야죠. 그죠? 사장님 여쭤보겠죠? 물어보겠죠. 언제 갚냐고. 그죠? 제가 3년 안에 갚을게요. 3년 안에. 계약했죠? 3천만 원 꾸는 계약했죠? 돈 빌리는 거 계약이 아니에요. 돈 빌리는 거
계약이죠. 계약했죠. 언제 갚기로? 3년 뒤에 무조건 갚기로. 그죠? 예. 그럼 사장님은 뭐가 생기세요? 꿔주신 분은? 채권이 생기죠? 채권이. 그 채권은 받을 돈 3천만 원은 지금 당장 받는 거예요? 나중에 받는 거예요? 나중에 꿔준 돈을 뭐 하기로? 돌려받기로 하는 거죠? 그게 채권이죠. 채권. 따라서 채권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해주겠다는 거. 나중에 급부를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 이게 채권행위예요. 처분행위는 권리를 바로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걸 처분행위. 자, 그럼 이걸 구별해 보면 이렇게 나눠져요. 노트에다 오늘 하나 읽었습니다. 노트에다 이거 하나. 내용 많습니다. 단독행위하고 계약했고요. 지금 하는 거는 의무부담행위하고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하고 이걸 지금 구별하는 거거든요. 처분행위. A가 공장을 B한테 10억에 팔기로 했습니다. 10억에. 그 매매 계약을 5월 1일 날 썼습니다. 5월 1일 날.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썼고요. 소유권 이전은 8월 1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8월 1일 날 뭐 하기로? 소유권 뭐 하기로요? 이전하기로 했다. 그럼 계약서 쓴 거는 5월 1일, 소유권 등기는 언제 주기로요? 8월 1일. 그 날짜 그럼 잔금 치러야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8월 1일 날 하기로 언제 한 거야? 그 약속을 5월 1일 날 했다 이거죠. 그럼 이 계약서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계약금 이게 10억이니까 얼마요? 1억. 계약금 얼마? 1억은 언제 지급한다? 5월 1일 당일 지급한다. 그죠? 당일 지급한다. 그리고 여기다 씁니다. 그죠? 뭐라고 써요? 그 다음에 쓰는데 여기다. 일방이 우약하면. 일방이 뭐하면? 우약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합니다? 계약금은? 우약금으로 몰수합니다. 씁니다. 그죠? 예, 그거 써요. 두 번째는 중도금 넣죠? 중도금 얼마 넣을까요? 예, 10억입니다. 10억. 10억 중개하면 수수료 얼마 받으세요? 저 서울에 수험생이 한 분이요. 수험생 한 분이. 합격도 안 했어. 그런데 취직은 하셨어요. 어머나. 그러더니 한 달 동안 책상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냥 커피만 마시고 있다 왔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두 달째 딱 계약서를 썼어요. 10억짜리를. 수수료 얼마 받으세요? 네? 양쪽 받으셔요. 네? 아, 그거 중개법에서 나와요. 그죠? 수수료 얼마 받는지. 양쪽에서. 봤죠? 예. 그래, 합격도 하기 전에 그걸 하셨어요. 그러더니 자신감 100배가 되신 거예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맞는다고. 정말 맞는지는 가봐야죠. 끝까지 가봐야죠. 어쨌거나 좋은 계기가 전기가 된 거예요. 딱 이게 한 달 만에 되니까. 예. 보니까 이분이 묵직하세요. 절대 입이 가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쪽에 건물주께서 그 사당동에 계신 건물주가 이분을 딱 보고 맡기기 전에 서너 번 와서 보시죠. 부동산에 와서 서너 번 이렇게 보시고 나서 그분이 딱 마음에 드니까 딱 맡긴 거예요. 이 큰 건물이면 이렇게 맡길 때 바로 안 하죠. 적어도 부동산 3개 이상은 쇼핑을 하거든요. 3개 이상 쇼핑하고 나서 그분한테 딱 마음에 든다고 맡긴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그분이 전반적으로
예, 인품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가 맞는다는 거죠. 믿음이 가야죠. 믿음. 예, 중도금 7억을 넣습니다. 7억. 7억은 7월 1일 날. 잔금 남았습니다. 그죠? 잔금 얼마요? 2억입니다. 2억. 2억은 언제요? 8월 1일 날 지급하기로 한다. 그죠? 요렇게 계약서 쓰죠. 쓰고 위약하면 위약하면 계약금 어떻게 합니다? 몰수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넣죠. 그 계약을 언제 한 거예요? 5월 1일 날. 그러면 이 공장 주인은 뭐를 줘야 돼요? 저 매수인한테.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해줘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공장을 뭐 해줘야 돼요? 공장 소유권을 이전해줄, 공장 소유권을 이전해줄 뭐가 생겨요? 의무 부담한 거예요. 뭘 부담한 거예요? 의무 부담. 언제까지 공장을 비워줘야 돼요? 8월 1일까지 비워줄 뭐가 생긴 거예요? 의무가. 그럼 공장 주고 대가로 뭘 받습니까? 대가로 돈 받죠. 돈을 받을 뭐가 생겨? 돈 받을 채권이 생기죠. 채권이. 뭐가 생기게 돼요? 채권. 돈 받죠. 돈 10억에 채권이 생기죠. 따라서 공장을 주고 저 주인은 공장 파는 매도인은 공장을 주고 대가로 뭘 받아요? 돈에 대해서 채권이 생겨요. 그럼 매수인은요? 이 매수인이 해야 될 의무가 뭐예요? 의무. 돈 줘야죠. 돈 얼마? 10억. 돈 10억을 지급할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기죠. 의무 부담한 거죠. 의무 부담. 돈을 주고 대가로 뭘 요구해요? 대가로 공장이죠. 공장을 이전해 달라고 해요. 청구권이. 공장을 나한테 어떻게 해달라? 넘겨달라. 소유권을 이전해달라. 소유권을 뭐 해달라고요? 이전해달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채권 생겨. 채권이. 따라서 돈 주고 뭐 받고요? 공장 받고. 여기는 뭐 주고요? 공장 주고 돈 받고. 그게 언제 생긴 거예요? 5월 1일 날. 그럼 5월 1일 날 매매 계약서 쓰죠. 매매 계약서를 쓰면 뭐가 생겨요? 채권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의무도 생기고.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의무 부담행위. 의무 부담행위. 아니면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채권행위. 왜요? 매매 계약서를 쓰면 뭐가 생기고 의무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채권도 생기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채권행위 또는 의무 부담행위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물권은요. 공장 소유권은 언제 넘어가요? 8월 1일 날 일로 소유권이 넘어가죠.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매매 계약서를 쓴 거는 무슨 행위예요? 채권행위. 무슨 행위? 채권행위. 다른 말로 소유권을 뭐 하는 거? 이전하는 거. 소유권 이전하는 거는 이건 뭐라고 그래요?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럼 8월 1일 날 등기를 넘기죠. 등기를 넘겨주면 이 소유권을 뭐 한 거야? 이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처분한 거야? 처분해버린 거야. 이 날짜에. 그럼 그 계약은 언제 하고요? 이 계약한 걸 무슨 행위? 채권행위라고 그래. 이걸 무슨 행위? 채권행위. 등기 넘겨준 건 처분행위. 그래서 이걸 구별해내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일반인은 이걸 구별을 안 하거든요. 매매 계약하고 등기 이전하는 거 구별 안 하죠. 법적으로는 전혀 별개인 거예요. 분리하셔야 돼요. 뭐하고 뭐를? 채권행위하고 뭐하고? 처분행위가 다르다는 거지. 다르다. 그럼 내가 짜장면 2그릇 주문하면 짜장면 2그릇 주문하죠. 짜장면 주세요. 2시까지. 배고파 죽겠어요. 아침을 안 먹고 와가지고. 짜장면 2그릇 주세요. 주문했죠? 예. 그러면 그쪽에서 준다고 어떻게 해요? 보내준다고. 약속하죠? 약속하죠. 그게 무슨 행위? 채권행위예요. 채권행위. 다른 말로 무슨 행위? 중국집은 짜장면을
배달해 줄 뭐가 생겨? 의무가. 그죠? 그리고 돈 받을 채권이 생기죠. 그리고 짜장면을 2시에 뭐 해주면? 배달해 주면 짜장면을 뭐 한 거야? 저한테? 처분한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자, 이때 이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공장이 또는 여기에 빌라가 또는 여기에 아파트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자, 이 매매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넘겨준다는 거예요? 3개월 뒤에 나중에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죠. 나중에 주겠다. 3개월 뒤에. 그죠? 그 매매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나중에 뭐 하겠다는 거죠? 이행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뭐 하겠다? 이행한다는 거죠. 나중에 이행한다는 거죠. 이게 채권 행위예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이 공장이나 빌라가 지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지어져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바로 왜요? 나중에 하는 거죠, 나중에. 매매 계약은 나중에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나중에 이행하는 거야, 나중에. 석 달 뒤에. 그럼 계약할 당시에 여기에 공장이나 빌라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거. 이 빌라가 옛게 아니야, 옛게. 옛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 아버지가 지면, 빌라를 지면, C라는 아버지가 빌라를 뭐 하면? 다 지으면 여기도 하나를 주겠대요. 301호를. 301호를 지으면 주겠다는 거야, 지으면. 그럼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바닥공사 했어, 바닥공사. 올라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럼 이 빌라나 공장이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것도 아니고 지은 것도 아니죠. 그것도 계약을 해요, 못 해요? 왜요? 나중에 이행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매매 목적인 공장이나 빌라는 자기 소유이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언제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행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따라서 매매 목적이니 공장이나 빌라는 자기 소유이어야 돼요, 아니어도요? 누구 소유여도 돼요? 타인 소유여도 상관없어요, 타인 소유여도.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뭐 하는 것도? 매매 계약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타인 소유물. 자기 소유요, 타인 소유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매매 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교환을 하기로 하는 거. 그죠? 이게 다 무슨 행위예요? 채권 행위예요. 무슨 행위? 채권 행위죠. 다 언제요? 지금 해요? 나중에? 나중에 넘겨주면 돼. 나중에 주면 돼. 따라서 이 계약할 당시야. 계약할 당시에 이 목적물이 누구 거여도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를 하든 교환을 하든. 무효다, 유효다 이거? 유효다 이거. 유효, 무효? 아, 이게 시험에 15번 이상 나온 거예요. 15번 이상. 누구 소유물을요? 타인 소유물을 매매하는 거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해주면 돼, 나중에. 너 이거 빌라 있어? 아직 없어? 아버지가 줄 거야. 지어서 주면 그때 내가 주면 되지. 그죠? 나중에 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자기 소유요, 남의 소유요? 남의 소유도 되는 거예요. 채권 행위는 되는 거예요, 채권 행위는. 왜? 나중에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뭐를 이전하는 거? 소유권을 일로 넘겨주는 거는 이분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빌라가 있어야지. 있어야 등기를 넘겨주죠. 그죠? 그러려면 이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뭐를 해줘요? 등기를 넘겨주지, 등기를.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여기에는 처분 권한이. 그래야 등기를 줄 거 아니에요, 등기를. 오케이요? 그럼 A가 여기 잠깐 볼까요? 쓰는 거 멈추시고.
매매 계약을 하는 게 무슨 행위? 등기를 넘겨주면. 이건 등기 이전을 해야죠. 등기를 줘야죠. 등기를. 그러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 소유권이 있어야죠. 소유권이 있어야 등기를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매를 안 하고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래요. 내가 내 빌라나 공장에다 뭐 하려고 그래? 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래요. 오케이요? 그러면 등기해줘야지 안 해줘야 돼요? 은행 앞으로 등기해줘야죠. 내 빌라를 저당을 설정하려면 등기해야죠. 그것도 무슨 행위?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 뭐 설정하는 거? 저당권 설정이. 저당권을 뭐 하는 것? 설정하는 것도 처분행위예요. 왜?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 마찬가지로 뭐 할 때도요? 전세권 설정할 때도 등기해야죠? 처분행위예요. 그럼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이 사람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집이나 자기 공장이어야 돼요. 그래야 뭐를 해주니까요? 등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꼭 처분 권한이 이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남의 집이야. 자기 집이야, 남의 집이야. 남의 집에 대해서 매매는 되죠. 남의 집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처분행위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소유물에 대해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이거는 무슨 행위야? 채권행위죠. 채권행위는 유효입니다만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 무슨 행위? 무슨 행위?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 됐죠?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볼까요? A가 어렵지 않아요. A가 이 빌라가 자기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공사 시작했죠. 시작한 거를 그럼 자기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얘한테 매매하는 계약서 써요, 못 써요? 유효죠. 근데 아직 졌어요, 짓지도 않았어. 이거 가지고 은행에다 설정하는 건 돼, 안 돼? 뭘 설정해? 어디다 설정해? 지가 아닌데. 그죠? 무효지. 그거는 처분행위 하는 거. 뭐 하는 거? 저당권 설정하는 거. 저당권 설정하는 게 바로 처분행위예요, 대표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 중에서 구별할 거. 채권행위하고 뭐하고? 처분행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건 계약만 하면 되는 거죠. 처분행위는 계약만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줘요? 등기까지 넘겨주는 거를 처분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거는 등기를 하죠.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등기합니다, 안 합니다? 등기합니다. 그죠?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도? 전세권 설정도 뭐 합니다? 다 이거는 뭐를 해요? 등기를 하죠. 그래, 이거를 물권행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물권행위라고 불러. 왜? 등기를 하니까 물권행위다, 니네는. 오케이요? 그랬더니 그럼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이거는 자, 이 사장님한테 제가 돈을 아까 3천을 꿨어요. 그죠? 3천 꿨습니다. 사장님은 3천을 꿔주면 뭐가 생겨요? 채권 생기죠? 채권 생겼죠? 채권은 지금 받는 거예요? 나중에 받는 거예요? 나중에 받는 거죠? 저는 3년 뒤에 갚으면 돼. 그죠? 그럼 사장님은 뭐가 생겼어요? 채권이 생겼죠? 이 채권을 어떻게 했어요? 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 이분이 받을 얼마를? 3천만 원의 채권을 자기가 받는데요, 딴 사람한테 넘겼어요. 채권을 양도했어요. 채권을 일로 넘깁니다. 일로 넘어가죠. 오케이요? 그럼 사장님은 채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채권을 처분한 거야? 채권을 처분한 거지. 저는 그럼 누구한테 갚아 이제요? 사장님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채권을 양도받은 이분한테 가서 갚죠? 예. 그럼 이분은 이쪽한테 뭘 넘긴 거예요? 채권을 넘긴 거야. 그것도 처분한 거야. 채권을 뭐 하는 것도?
넘기는 거. 채권을 넘겨주는 것도 처분한 거예요. 뭘 처분한 거예요? 채권을 처분한 거예요. 여기서 주시, 여기서 주의요. 여기서 주의. 돈을 꾸어주는 거. 돈을 꾸는 거는 뭐예요? 돈을 꾸는 거는 채권의 위. 돈을 뭐 하는 거? 꾸는 거. 나중에 갚을게요. 나중에 3년 뒤에 갚을게요. 무슨 행위? 채권의 위죠? 그럼 사장님이 받을 채권 생기죠? 그 채권을 뭐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는 채권을 처분해서 치워버린 거예요. 5만 원짜리 하나 빌려주세요.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있으세요? 하나만 빌려주세요. 5만 원짜리.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아, 네네네. 하나 더 빌려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여기 붙이려고 합니다. 붙이려고. 5만 원 사장님한테 꽂습니다. 저분한테 꽂어요. 저 채무자죠. 이분이 받을 돈 채권 있죠. 받을 채권을 여기로 어떻게 하면? 넘기면. 채권 넘겼죠. 그럼 이분은 뭘 처분한 거예요? 채권을 처분한 거예요. 이 사장님한테. 그죠? 그럼 저는 일로 갚죠. 예. 채권을 뭐 하는 거? 채권을 처분하는 거. 채권을 뭐 하는 것? 양도하는 거. 채권 양도죠. 채권 양도하는 거. 그럼 채권이 있어요. 넘어가요. 권리가 넘어가죠. 받을 돈이 일로 넘어가죠. 다른 분한테. 그거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지금 넘긴 거야. 처분한 거야 이거는. 뭘 처분한 거야? 채권을. 근데 이거는 이 물권의 위는 등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얘는 등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준물권의 위라고 그래 이거를. 얘를 뭐라고 그래요? 준물권의 위요. 준물권의 위. 채권을 뭐 하면? 양도하는 게 처분한 거야 채권을. 그죠? 처분한 거죠. 처분했잖아요. 받을 돈을 넘긴 거니까 처분한 거죠.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안철수 교수가 특허 받은 거 있죠? 특허 받은 거를 제가 샀어요. 제가 예를 들면. 그럼 그분은 뭐를 넘긴 거예요? 특허권을 양도한 거죠. 그것도 특허를 처분한 거죠. 돈 받고 넘긴 거야. 그죠? 처분의 위. 근데 이거는 등기해요? 등기 안 해요? 그래도 이것도 준물권의 위라고 불러요. 등기를 하면 무슨 행위? 물권의 위. 등기를 안 하는데 권리를 처분했죠. 처분하면 뭐라고 불러요? 준물권의 위. 그래서 처분의 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죠? 거기다 써봅니다. 처분의 위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네? 물권의 위하고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걸 구별을 안 하고요. 물권의 위를 그냥 처분의 위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물권의 위하고 뭐하고? 처분의 위하고 같이 부르기도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처분의 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행위? 왜 물권의 위예요? 다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전세권 설정도 뭐예요? 등기를 하니까 이게 다 물권의 위다. 소유권 이전하고 그죠? 소유권 이전도 뭐 해야 돼 이거? 등기하죠. 이걸 다 묶어서 물권의 위라고 부르고 이거는 등기를 해요? 등기를 안 해요? 여기는? 안 하니까 이거는 준물권의 위라고 통칭하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채권을 뭐 하는 거? 이거 헷갈려. 돈을 꾸는 거, 돈을 꿔주는 거는 무슨 행위예요? 돈을 꿔주는 거는 채권의 위죠? 3년 뒤에 갚기로 하는 거. 채권의 위죠? 근데 그 받을 채권을 뭐 하는 거? 양도하는 거는 처분의 위예요. 처분의 위. 그래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 이게 헷갈리니까. 채권 양도는 무슨 행위예요? 처분의 위입니다. 처분의 위. 뭘 양도하는 거?
돈을 꾸는 거는요. 돈을 꾸는 거는 채권행위. 그죠? 꾼 사람은 의무가 생겼죠? 꾼 사람은 의무가, 꿔준 사람은 채권이. 그죠? 그 채권을 누군가에게 뭐하면? 양도하면 그거는 처분해버린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아주 어려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어. 아주 어려운데. 이쪽하고 두 군데하고 여기요. 채권행위는 자기 소유이어야 돼요? 타인 소유여도 돼요? 되죠? 왜? 나중에 하는 거니까. 처분행위는요.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인 소유물은 안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이 처분행위는 어떻게 나눠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뭐하고? 준물권행위. 준자 넣으면 돼. 준자. 됐나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거. 이 채권행위는 그래서 채권법에서 공부를 해요. 채권법에서는 이걸 공부하고요. 물권법에서는 뭘 공부해요? 물권행위 이걸 공부하는 거. 물권법에서. 그죠? 이 두 개를 묶어서 민총회에서 한꺼번에 공부하는 거고. 자, 우리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했습니다. 채권행위하고 반대로 처분행위. 나 오늘 채권행위했어. 그 말은 뭐 한 거예요? 매매계약서 쓴 거예요. 뭐 한 거? 매매계약서 썼어. 그게 무슨 행위? 채권행위. 다른 말로 그리고 나중에 석 달 뒤에 뭐를 넘기면 소유권 이전을 하면 무슨 행위를? 처분행위를 한 거예요. 처분행위. 됐죠? 오케이. 오늘 내가 은행 가가지고요 대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출 해준대 1억을. 이자 5%. 서류 다 넣었죠? 서류 넣었죠? 그럼 뭐 한 거예요 그게? 채권행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등기는 언제 해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등기한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행위? 물권행위, 처분행위 한 거예요. 됐습니다. 확실하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100% 이해되신 거죠? 200% 되신 거죠? 200%. 네, 됐습니다. 쉬었다 갈게요.